유리석용 코팅제 같은 이런 코팅제를 자동차에 바르는데 거기다 검색해서 다음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잘 부착이 되게끔 여러 겹으로 코팅하면 처음 살 때부터 끝까지 깨끗하더라고요. 이것을 아예 그냥 금속 만들 때부터 하거나 도장 페인트에다가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도 페인트에다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페인트가 아니라 그림 물감. 자동차 조장할 때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금색은 다음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인쇄 잉크나 페인트, 그 다음에 그림 물감, 이런 크레용, 크레파스에도 쓸 수 있습니다. 엔진오일 윤활제, 엔진 세척제, 오일스테인, 방청제, 그 다음에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액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합성섬유 실에도 그러고 천 같은 데도 넣어서 비닐 같은 데서 넣어서 제조합니다. 모든 금속 제조에 부식 안 되는 기술로 쓸 수 있는데 구리,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유리석용 코팅제는 자동차 도장면이나 유리의 보호 광택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해보니까 핵심 성분은 이산화규소다. 이산화규소 도장면과 결합하여 단단하고 투명한 유리지만을 형성하여 경도, 광택, 내화성을 제공한다. 여러 군데서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란 또는 실록산 화합물, 액상 상태의 규소 화합물로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최종적으로 이산화소 규소막을 형성하는 경고체 역할을 한다. 용제, 코팅제 성분을 녹여서 도장면에 바르기 쉽게 만드는 액체. 알코올유나 이소파라핀 계열이 사용돼 빠른 증발을 돕는다. 경화 촉진제. 그냥 유리석용 코팅제 그냥 바르는 거 있어요. 이거 말고. 경화 촉진제. 코팅제가 공기 중 수분과 결합 반응하여 빠르게 곧도록 돕는다. 이런 것도 있고. 레벨링제. 코팅제가 도장면에 균일하게 펴 발라지도록 도와 얼룩을 방지한다. 유리석용 코팅제를 섞어서 페인팅에 종류는 다양한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페인트에다가 다중타 도장하는 데 쓰면 제 기술이다. 금색에서 펀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코팅제 종류 고농도 SiO2 코팅제 석영 성분이 제일 낫더라고요. 성분 함량이 대일 높아서 전문 시공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높은 경도와 긴 지속력 처음부터까지 자동차가 깨끗하더라고요. 실리콘 관리제 SI 성분과 함께 발수성을 높이는 불소 계열이나 실리감을 주는 실리콘 성분이 혼합되어 작업성이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핵심 성분은 유리석 코팅 이산화규소인데요. 유리막 코팅의 핵심 이렇게 해서 이산화규소는 SiO2 실리카인데요. 지구 지각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흔한 광물, 석영이나 모래의 주성분이다. 석영 제품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유리 제품에도 유리창에도 섞어서 만드시면 되겠어요. 유리창에도 플라시창에도 섞어서 만들고 유리 제품, 플라시 제품에도 섞어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떤 가전 제품에 섞어서 만들거나 금색에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유리창, 플라시창, 유리 제품, 플라시, 타일 도기 이런데도 영변기 세면 이런 거 그런데도 가능하고 유리 그다음에 그릇 종류도 유리 종류도 가능하다. 이게 셀레미 합성섬유 실리콘 합성섬유 에도 이것을 유리석용 코팅 자사라 이름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러니까 건축용 실리콘에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에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만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MDF 제품에다가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만든다. 그다음에 건축용 실리콘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자사라 이름을 넣어서 제조해서 만든다. 장판 같은 데다가도 제가 금색은색 같은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떤 건축 내부 판넬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산화규소는 지구 지각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흔한 광물, 석영이나 모래의 주성분, 약 지각의 대부분 59%. 식품 및 의약품 재료, 분말이 굳는 것을 방지하는 고결 방지제나 거품 제거제로 사용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은 양은 재무해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말 형태의 식품에 습기를 머금어 굳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로 들어가거나 유리 콘크리트의 주 연료로 만들어지거나 식약처에서 일일이 섭취 용량을 정하지 않은 식품 첨가에서 안겨나 직접 섭취하거나 고농도 분진을 흡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직접 섭취 금지, 방습제, 실리카 계열인데요. 이산화규소는 식품 첨가물이지 먹는 음식이 아니다. 의학적 효능은 없다. 이게 나노일체 미세가를 지속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산화규소. 유리창이나 이런 플라스창에다가 유리섬 뭐죠? 거기 그 유리섬유를 가루로 넣어주거나 유리섬유 제품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모든 유리 제품, 도기 제품에도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도 금색은색은 당한 이렇게 색깔을 입혀주거나 금색은색은 당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다. 이걸 해서 유리 제품 만들거나 그릇도 만들거나 이것을 이용해서 뭐 도기에다 섞어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일 도기도 괜찮고, 그래서 양변기, 세면기 이런 데도 괜찮고, 이런 것을 유리창에다 플라스창에 섞어놓으면 훨씬 더, 플라스창에다 섞어놓으면 훨씬 더 투명도도 좋고 단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뭐 둘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플라스틱 종류는 다양하다. 아크릴에도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 종류는 다양하다. 플라스틱 종류에 상관없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PVC 매트라든지 이런 게 뭐 거기 이게 식탁판에 까는 것을 거기다가 약간 딱딱한 소재의 플라스틱 같은 결합을 시켜갖고 그림이나 여러 가지 명화 같은 거 뭐 이렇게 다양한 글씨나 도형 해가지고 식탁 유리판을 대신해서 한다 그랬죠. 김치 국물이 스며들어서 PVC 매트인가 뭔가 그 어떤 그 종류는 이렇게 PVC 매트든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식탁 유리판 대용으로 PVC 및 실리콘 투명 매트인데 여기다가 유리석영 코팅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은색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주거나 약간 딱딱한 소재를 한 겹더 이렇게 접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걸 인쇄해서 김치 국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뭐 하시면 되겠어요. 뭐 어떤 에폭시 같은 제품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는데요. 금색은색 다음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투명하나 투명하지 않은 플라스틱 판에 다른 데도 돼요. 여기다가 에폭시를 타설하고 다시 한 겹에 덮여서 가구 소재로 만들고 식탁판으로 만들거나 건축 내부 판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리석영 코팅 예산으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게 플라스틱에도 넣어서 제조해서 햇빛이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이렇게 변색되는 기술 방지를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식탁 유리판 대용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PVC 및 실리콘 투명 매트다. 근데 이것을 여기에도 이제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쓴다. 축구공, 농공, 배구공 접한 자동차 피혁, 자동차 모든 피혁 접합에도 쓰고, 그래서 인조 가죽 이렇게 천연 가죽 접합, 그다음 자동차 타이어 접합, 오토바이 접합, 오토바이 타이어 이렇게 그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접합했습니다. 자전거나 타이어의 외부에 오목화놈을 파주면 이것을 약간 이렇게 무게를 들어올려 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 핸드카라든지 장바구니 카트 이렇게 바퀴 종류, 이렇게 산업용 모든 바퀴에 오목화놈을 파서 들어올려 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발 밑창에도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직접 변편면 닿지 않아도 들어올려 주는 효과를 갖는다. 여러 기업으로 더 만들 수 있다. 홈을 파서 나노 구조에 홈을 파서 나노 구조도 뭐든 크기는 접착을 해주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유리기판에도 쓸 수 있다. 반도체 유리기판 플라스틱 접착을 위해서 적층할 때도 쓸 수 있다. 뭐 고주파 접합이라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잘 달라붙는다는 거죠. 홈을 좀 파주면 그래서 너무 깊게 파면 잘하게 떨어지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PVC 매트를 갖다가 주문할 때 보통 똘똘 말아서 하는데요. 이것을 자기네들이 아예 그 플라스틱 딱딱한 플라스틱 종류를 갖다 이렇게 뭐 그림을 인쇄하거나 글자를 인쇄하거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박 날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네네. 그래서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안에다가 그 어떤 천연 자갈들을 금색에서 다양한 것들 자갈들을 갖다 가루를 염색을 해서 하거나 아니 기존 천연 자갈들을 위에 입혀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방문을 만들거나 타일로 만들거나 그렇죠. 저기 건축 내부 판넬로 만들 수 있는데 식탁판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거기다 다시 한번 투명 플라스틱을 위에 하나 한 겹 더 주셔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도 가구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에폭시 제품으로도 가구를 투명 플라스틱판이나 이런 플라스틱판 다른 소재도 됩니다. 다른 소재인데 거기다가 원조 천연 나무 무늬목 또는 인공 무늬목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오목 패널처럼 사용하는 건데 방문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걸로도 가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석고보드에다가 단열재를 입혀가지고 작업자가 이렇게 인건비 안 들고 한꺼번에 시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따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그래서 석고보드에다 단열재 제품 이렇게 그 다음에 합판 종류에다 단열재가 같이 붙여진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폼 제품에다가 단열재를 또 다른 단열재를 결합 제품도 나올 수 있어요. 스티로폼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할 때 금색에서 다양한 펄판 금색에서 다양한 어떤 구정 알루미늄이나 열반사 재질의 가루가 들어가거나 이 장판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열을 반사 복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안에 이렇게 비닐 같은 것이 안에 들어가서 접착을 할 수 비닐 가루가 들어가거나 폴라폴리스 이런 가루들 방습과 방염 처리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폴라폴리스 가루들이 들어가거나 비닐을 접착을 해서 단열재, 단열벽지 이런 데도 비닐이 가운데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보온력이 높습니다. 배관 보온재도 그렇고 배관 보온재도 이렇게 똑딱이 방식 아니라 찍찍이 배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열고 닫고 하는 지금 칼로 찢어야 되는데 그 방식을 그 안에다가도 비닐 넣으시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현재 있는 주름관 이런 수도 주름관에다가 약간 얇게 피복을 하나 더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에 있는 물이 통과하는 어떤 연질의 튜브가 있는데 거기다 유리석용 코튼 제사로 이름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한 겹 더 이렇게 우물파서자 한 겹 더 주는 기술.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인데 압력을 견디는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잘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나 봄에 온도 변화에 꼭 실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면 터지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모든 공기 튜브에는 이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위에 딱 한 겹 더 주는 기술, 한 겹 더 줘가지고 배관 보온재처럼 해서 땅에다가 묻을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하로 들어갈 때도 이렇게 콘크리트 사이에 이걸 넣어서 할 때도 이렇게 시레인 코팅으로 막 해가지고 모래나 이런 것에 부식이 되지 않도록 물 같은 게 습기나 이런 그렇게 해서 넣거든요. 그럼 이거를 아예 코팅 구조로 아예 얘네 어떤 피복을 하나 주자는 거죠. 피복을 하나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제품이 없어요. 겉에 이제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하는 그건 쉽게 떨어지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겨울철에 이게 잘 구부러져서 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꼬여가지고 꼬이지 않게 잡아주는 이런 장치. 소재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런 어떤 샤워줄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벽돌 같은 거 만드실 때 콘크리트 벽돌이든 뭐든 블록이든 이것을 홈을 좀 파가지고 시멘트 몰달 안에 들어가서 잘 부착이 되게 물도 잘 안 새요. 이거 가로 세로도 할 수 있고 전체를 다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물이 잘 안 셉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홈을 좀 파주면 이렇게 잘 부착이 된다. 지진 같은 게 쉽게 떨어진다는 거죠. 매끄러워서 시멘트 몰타리 안에 들어가는 구조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금세금세 당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이렇게 해서 벽돌 사이에 이렇게 콘크리트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몰탈 자체에다가 금색은색 펄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거나 천연 자갈들을 금색은색 당한 그 자갈들을 염색을 해서 아주 미세한 작은 입자 구조로 넣으셔도 보다 건축물이 컬러풀할 것이다 하시면 저기 맥색 세면에다가 넣을 수 있고요. 이것을 어디다 넣을 수 있냐면 그렇죠. 도로, 아스팔트 도로 같은데 아스팔트 도로나 아스콘에다가 백색 세면을 섞어가지고 색깔을 맞춰주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패이지 않고 물이 잘 흐르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금색은색은 다른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아름답다라는 거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색은색은 당한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열반사 재질을 안에 넣어서 결빙이 되는 도로에 높게 만드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백색 세면에다가 시멘트 몰탈 또는 시멘트를 좀 섞어서 그래서 건축물 시멘트 몰탈이겠죠. 일반적으로는 건축 보수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몰탈에다가 백색 세면을 좀 더 섞어 넣어주면은 건축물이 단단하게 경화가 되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비 오는데도 이렇게 백색 세면 단독으로도 했더니 딱 부착이 잘 되고 그래서 시멘트 백색 세면을 좀 넣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접착제를 써서 이렇게 페인트 이렇게 미장을 하는데요. 벽 같은데 안 달라붙어서 백색 세면관을 넣어주니까 잘 달라붙어. 그래서 이것다가 드라이비트 같은 제품에도 백색 세면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색깔을 맞춰주면 되죠. 네, 거기다가 드라이비트 제품에도 금색은색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다. 천연 자갈이나 이런 입자들을 금색은색 당한 펄 반짝 이런 것들을 금색을 당한 염색을 해서 하거나 이렇게 금색은색 당한 염색을 하면 컬러풀한 천연색에서 볼 수 없는 컬러풀한 드라이비트가 나오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지금 전문 옛날 사박 해봤는데 안 붙더라고요. 기계로 뿜칠을 해야 되더라고요. 압력으로. 근데 이거는 백색 세면을 섞어놓으면 그냥 잘 부착이 된다는 그 건축 내부형으로도 이쁠 것 같아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러면 이런 벽돌 구조를 이렇게 홈을 가로 세로로 할 수도 있고 홈을 이렇게 모양은 다양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홈을 파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기술인데요. 네. 홈을 파가지고 잘 부착이 되게 하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내화 벽돌도 되고 시멘트 블록 제품도 되고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철근, 철망을 이용해가지고 콘크리트 벽체를 만들어서 조립용 주택에 사용하자. 그 다음에 일반 도로 같은데 가로 세로나 이렇게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스팔트 플러스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겠죠. 하시면 저기서 오래 써도 지장이 없어요. 건축에 할 때 철사나 철망, 기타 다른 소재도 되는데 합성소면 나일론으로도 됩니다. 기타 이런 해서 가로 세로로 뼈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층물의 전체 무게를 이렇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무겁게 하지 않으면서도 대나무 뿌리 구조로 내진 구조를 갖춘다는 것이죠. 이런 재료가 뭐가 됐든 이 아이디어 개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물의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하실 때 여기서 징박듯이 기타 철근 콘크리트 넣어가지고 징박듯이 하면 내진 구조가 된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시공하실 때 기둥이다 그러면 약간 띠처럼 여기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철근 좀 넣어갖거나 철사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두껍게 대나무 미드구조 마드 구조를 넣어준다. 벽체에도 그럴 수 있어요. 벽에도 이렇게 해서 내진 구조를 갖출 수 있다.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고보드 제품에다 백색 세면을 넣어가지고 하거나 겉에 코팅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다양한 석고보드 색깔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백색 세면하고 어떤 건축용 실리콘 그레이종이 있어요. 욕실용. 그거를 이제 결합해 갖고 접착제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이게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도배풀 있는데요. 밀가루풀 쓰는데 도배풀에다가 건축용 실리콘 결합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것을 욕실용 그레이종이 제일 나아요. 욕실용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곰팡이 방지제를 넣어주거나 유리석용 코튼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에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금색, 은색 단 펄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저기 유리 석영 코팅제 쌀로 유리만 코팅제를 건축용 실내권에 넣어서 제조한다. 그 다음에 스프레이 체인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뿌린 것을 액상형으로 발라줘서 스프레이 체인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 걸쭉하게 만들면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서 건축용 실리콘, 건축용 그레이, 욕실용 그레이징이라든지 건축용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징이 제일 난데요. 오수관 같은데 옆에 누수날 때 그것을 발라주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액상형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녹여서 건축물에 이렇게 실리콘 틈에 크랙 난데 넣어주는 이런 기술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약간 굳어지지 않아야지 쉽게 네. 하시면 제 기술 액상형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스프레이 체인이라든지 이런 체인을 금색을 당한 이렇게 염색을 좀 밝은 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수 구조로 방수 구조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금색, 은색 다 천연 돌가루나 아니면 내화벽돌을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금색, 은색 당한 염색을 해 알갱이로 만들어 가지고 콘크리트 보도블록 있잖아요. 거기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 콘크리트 보도블록에도 금색, 은색 당한 펄반짝이나 반짝이가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폐 콘크리트를 그래서 정부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타설할 때 이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할 때 넣어준다. 또는 그렇게 뭐 시멘트 내화벽돌을 금색에서 염색을 해서 넣어줘서 그 시공을 공기를 단축시키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내진 구조로서 오히려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기존에 저도 이게 어떤 그 바닥을 파잖아요. 뭔 일 때문에 바닥을 파갖고 수도 누수거나 그런 바닥 파면은 콘크리트 조각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덮고 이렇게 모래 넣고 그냥 싹 덮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든요. 시멘트 몰타를.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공기가 그것을 이걸 안 넣었을 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공기가 잘 안 말라요. 그래서 이런 기술로 기존의 개인들은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